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강에 숭어가 뛰면 구들막에 목침도 뛴다고, 이 구들막에 목침 같은 부족한 제가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JMS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좀 살펴보니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다. 우선 그렇게 참 보여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JMS를 위해서 헌신했던 역대 이사장님들, 임원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이 과거 현재를 분석하고 또 미래를 재현하는 과정에서 누가 될까 그런 염려도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는 전부 다 이렇게 자료에 두었습니다만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PPT를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JMS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역사를 발전 역사다 이렇게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먼저 초기에는 1907년도에 동로회로 시작해가지고 1957년도까지를 JMS의 초기 발전 역사다. 그리고 이제 발전 1기, 발전 2기, 발전 3기로 나눠가지고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1969년도에 브라질, 태국, 독일, 필리핀 선교사 파송을 하던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선교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1990년도까지가 발전 1기다. 이렇게 두었고요. 발전 2기는 1998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한국교회가 아주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선교의 대단한 확장기가 바로 발전 2기에 우리 JMS에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바로 JMS가 1998년도에 태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JMS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선교본부와 지역 선교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JMS 선교회는 큰 하나의 아픔이었지만은 또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발전 2기로 두었고요. 발전 3기는 이제 그 지역 선교부, 과거 선교본부의 그 리더십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본부 리더십이 2015년도 이제 김재호 이사장님, 그리고 김창권 이사장님, 그리고 김정훈 이사장님 이렇게 가면서 발전 3기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 3기가 그렇게 되는데 이때는 한국교회가 정체가 되고 선교 확장도 정체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본부의 리더십이 회복이 되면서 103개국 2,572명 선교사 파송과 16개 지역 선교부 103개 선교지구 JMS 본부 이렇게 구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다음 JMS 현재 파송 선교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해서 103개국의 2,572명 선교 현장은 이 권역별로 16개 지역 103개 선교지구 나이별 선교사 분포를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이 30대가 4.9%, 40대가 30%, 50대가 40.7%, 60대가 16.6%, 70대가 3.7%, 따라서 우리 JMS의 선교가 점점 이 시니어로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선교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사역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제 문제와 또 그 방향이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JMS 선교 사역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제가 주제넘게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 경쟁과 중복의 투자, 재정과 사역의 영세성, 책무의 미비, 선교사 편중된 배치,
전문인 선교사의 부재, 팀 사역과 공동 사역의 부재, 선교사 멤버와 케어와 위기관리 미역, 연구개발, 사역평가, 선교저상권, 이양 문제, 은퇴후 선교사 복지 및 사역대책 미비. 이 문제는 이미 우리 현 선교본부가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감지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태여 좀 문제를 좀 들어본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본부 사역의 4대 핵심 과제를 보니까 GMS 정체성 확립과 슈퍼 JMS 선교 개척 팀 사역과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 가치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우리에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말할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비상사태로 왔습니다. GMS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선교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철수가 지금 현재 200명, MK를 포함해서 200명이 철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철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 귀국한 분들은 자가격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도 선교 현장이 지금 점점 고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만한 이 변화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고립이 되어 있고 교회 후원 문제는 제2의 IMF를 우려할 정도로 지금 교회가 예산이 지금 예산과 재정이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종은 지금 3,000종 이상이 됐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 전염병이 장기적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심의 어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동원도 상당히 쇠퇴가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GMS 미래와 재원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리적 측면에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 성경의 기자 가운데 누가적 시각을 조금 제가 존중하고 많이 감동했습니다. 누가는 역사학자이면서도 말씀과 성령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선교적 인사이트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선교적 원리를 갖다가 이 폴 피어슨 풀르신학교의 이 교수를 통해서 기독교 선교 운동사, 그러니까 선교 운동의 역사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좀 재현할 수 있는 원리적 그런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헤드라인만 말씀드리면은 변두리 이론,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두렵게 하는 그런 변두리 이론, 두 조직체 이론, 우리 선교본부와 이제 또 우리 지역 선교 이런 형태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인물 이론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키 리더 theory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교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운동의 측면으로 보자. 부흥운동과 선교 운동의 차원에서 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 이런 어떤 코로나 사태가 오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역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이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람을 세워나가는 신학적 돌파이론, 물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전략적 신학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된다. 특별히 상황화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 전략적 이론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부흥과 확장 이론, 역사적 상황적 조건의 이론, 선교 정보의 확산 등등입니다. 실제적 측면에서 전 7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교연구소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선교연구소가 생명이다. 우리가 정책 포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오늘 우리 총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뱀같이 지어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스템화돼야 됩니다. 저는 제안을 2가지를 합니다. 선교 1연구소와 2연구소를 세웁니다. 1연구소는 전략 전문 연구소를 세우고
이 연구소는 디지털 연구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윤식 박사는 앞으로 5년 한국교회 이 선고가 난다. 10년 모든 것이 이제 잘못하면 종말적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러닝을 통한 플랫폼을 통한 활용한 개도국 선교라든가 또 원격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술 진보에 따른 세상의 변화, 사이버 세상, 블랙체인 세상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선교 현장의 대처, 딥러닝을 통한 소수 부족 성경 번역 시스템, 온라인을 통한 영상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미 코로나로 말미암아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이 한국에 왔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 마찬가지로 지금 다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 지금 이 사회가 되어 있는데 이 온라인이라든가 빨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응하지 않으면 선교지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디지털 선교 연구소는 정말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GMS 선교 비전을 관리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 비전의 부흥운동으로 발전해야 된다. 팀 켈러가 말했던 신학적, 전략적 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GMS가 선교 운동화되고 거기에 어떤 이론과 거기에 어떤 이 신학적 입장과 또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화성 선교사와 화성교회 협력 관계 시스템과 매뉴얼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GMS 선교본부의 플랫폼화. 저는 이제 화성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성의 GMS 옆에 보면은 3.1 운동 기념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 3.1 운동 기념 유적지를 화성시가 대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 어떤 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가 우리 GMS 본부인데 이 GMS 본부를 우리가 세계 선교 센터의 기지 플랫폼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네트워크가 강력한 네트워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모든 정보와 또 이 모든 선교 유물들을 수집해서 선교 박물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화성 우리 이 지역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 선교를 계속해서 부운동 차원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 다음 세대 동원 시스템 그리고 선교 멤버 케어 시스템의 활성화가 이루어야 됩니다. 현장 선교사 중심의 전략 입안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한테 10분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지금 약간 쫄아가지고 일찍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홍 목사님이 워낙 잘하셔서 제가 별로 응답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느끼는 것, 바쁜 중에 참 데이터를 확실하게 이용하셨다.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고요.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데이터, AI라는 게 사실은 빅데이터를 근간으로 하는 건데 꼼꼼하게 GMS에 관한 과거의 자료들, 현재의 자료들을 잘 검토하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두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할 때 세상을 보는 역사적인 안목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뉴욕타임스의 컬럼니스트인 토마스 브린만이 언급했던 A, B, C라는 말과 AC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비드 이전과 코비드 이후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을 했던 그 이야기죠. GMS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고 진행 중에 있는 문제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역시 미래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발제자께서 언급한 것 중에 폴 피어슨의 선교 역사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가지로 책에 잘 기록을 해주셨는데 저는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양두리 이론이라는 것 역시 선교의 중요한 것이겠죠.
랄프 윈터 박사는 선교 쪽에서는 아주 탁월한 코어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속한 장로 교단에서는 그냥 별로 면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교의 핵심 인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변두리 이론이 선교지에 필요하다 하는 것과 또 GMS의 미래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중에 두 조직체 이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조직과 선교단체 이 두 조직. 그런데 사실은 이 폴 피어스는 파라처치 무브먼트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런 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총체적으로 두 조직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입장 같습니다. 핵심 인물 이론이나 새로운 리더십 개발 이론이나 또 발제자가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상황 이론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변화무쌍한데 선교지의 상황도 급변하는데 그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대처 방식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변증법적인 어떤 대처 방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교사 멤버 케어라든지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이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GMS가 중요한 터전을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에 있는 그 행정 또 본부의 연구소가 현장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생각이 미래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늘 이것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늘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죠. 2%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부에 많은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장과 본부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본부의 연구소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이쪽에 전문가 집단이 있고 또 다른 전문가 집단에서 상호 교통이 잘 일어날 때 두 조직체 이론도 성립될 것이고 변두리 이론도 적용될 것이고 상황 이론도 다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자가 언급해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GMS의 이사들 중에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응답은 이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